자, 62페이지에 30명략책 1권 1편 62페이지를 보시면 병지가 나옵니다. 병지. 자, 60대 정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몸에 병이 들죠. 이때는 60대. 옛날에는 지금의 60대가 아닙니다. 옛날 60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말하면 한 6, 70대, 80대 정도 되겠죠. 평균 수명이 예전에는 굉장히 짧았어요. 50대, 60대에 이제 돌아가셨죠. 옛날에는요. 예전에는요. 40대의 평균 수명이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점점 100세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병지에는 60대, 70대 정도, 80대 정도 되겠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검버섯이 이제 살짝 필까 말까 하는 그런 때죠. 갖고 성인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병지에 들어가면 성인병, 말하자면 병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인병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늘 가지고 가야 되는 질병이 의미하는 겁니다. 늘 가지고 있는 질병. 내가 아픈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돈, 사람, 시간, 건강,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인 거야. 그냥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돈이 떨어졌죠. 이제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으니까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벌고 많이 쓸 수 있지만, 병지에 들어서면 돈이 골골골골 나옵니다. 돈이 골골골. 그러니까 왕창 오랫동안 막 이렇게 그게 버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말단 직급에서 월급이 조금 적은 상태로 오래 일을 하던, 아니면 계약직으로 일을 하던, 어쨌든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구간에 있는 게 아니고 계약직 같은 그런 거죠. 이제 그 소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병지다. 그러면은 봐봐요. 돈이 있어도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그러고 거기서 나오는 돈이 한 150에서 200 정도 사이야. 아니면 이제 200 이짝저짝이죠. 200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내가 달달이 나오는 돈이 연금이든 뭐든, 연금이든 기초생활 수급이든 무엇이든, 장애인 그것이든, 장애인 뭐 수당이든 뭐든, 그것이 수입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제국인하고 다른 점은, 제국인은 조금 나오면서 그 상황에서도 돈을 아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땅을 사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걸로 땅을 안 삽니다. 희생 봉사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냅니다. 자기가 돈을 내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모아두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바퍼, 이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주머니에다 넣질 않고 사람이 내한테 남는 것이다. 그러니까 착값을 내더라도 같이 모였어, 만났어, 그러면 이제 커피값이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본인이 없는데도 자기가 내. 그래갖고 그 겉모양은 상대를 매우 의식하기 때문에 겉모양은 참 부자 같아요. 굉장히 부자 같고 되게 옷도 좋은 놈 입어요. 근데 그게 부자 동생이 준 거야. 말하자면 옷도 메이커로 입는데 부자인 주변에 친구가 주던가 아니면 동생이 주던가 엄마 아빠가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옷 입는 거랑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 같은 것도 막 2대씩 있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부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돈도 잘 쓰고. 근데 사실은 돈이 없어. 그렇게 해갖고 돈을 다 써. 예. 그래가지고 돈이 떨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아픈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의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병이 있어가지고, 병지에 있으면 무조건 병이 있어가지고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상태여서 이런 상태의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희생 봉사 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잘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만약에 고립된 친구가 있어, 왕따 친구가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딱딱 가 가지고 그 친구들을 만나고 나하고 인연이 있다 그러면 계속 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잘난 척을 한다거나 너무 정말 잘났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 부자인 거 이제 말하자면 그 친구가 너무 부자이고 고립되어 있는데 어 잘난 척만 한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안 갑니다. 딱 잘라요. 근데 음 잘난 척은 안 하는데 고립돼 있는데 그래도 인자 그 고립되긴 했는데 잘난 척은 좀 안 한다. 그리고 내한테 그냥 쪼끔 잘한다. 그러면 나를 반가워한다. 그러면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상대방이 너무 잘난 척하고 막 이러잖아요. 부자라도. 인자 처음에는 이득이 있어서 인제 갔다고 쳐도 나중에 너무 잘난 척을 한다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딱 단칼에 잘라 버립니다. 왕따를 원래 왕따들한테 잘 가요. 음. 부자인데 고독하다. 이게 뭐예요? 왕따잖아요. 왕따들한테 잘 가요. 어. 근데 왜 그 왕따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너무나 잘난 척만 하고 막 이런다. 그럼 안 가요. 딱 끊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래 가지고 상대의 힘든 상황을 잘 알아요. 다 알고 공감하고 막 이런 최대한 배려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거기다 대놓고 "야 너 되게 잘난 척한다. 이 왕따 주제에." 막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그 친구가 잘난 척한 거는 그대로 듣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혼자 삭힙니다. 그래 갖고 "어우 재수없어. 어우 재수없어. 쟤한테는 이제 더 이상 안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싸우질 않아요. 그래야 나중에 근데 그게 이득이 되는 점은 뭐냐 나중에 자기한테 인자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됐어 만약에. 응.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언제든지 전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나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애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그냥 듣기만 했기 때문에 '너는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해? 너는 왜 그렇게 못돼 처먹은 그런 짓을 나한테 하냐. 고거 잘났다고 뭐 그 몇 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잘난 거니?' 막 이렇게 그렇게 나쁜 말을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인제 회사 실적이나 뭐 때문에 이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걔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때 전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해 놨잖아요. 말하자면 자기가 할 말 다 안 했잖아. 그게 인간관계 잘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속으로는 되게 속이 썩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게 속 썩는 게 이 병지의 특징이에요. 응. 모임 참석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 갖고 총무 역할을 자기가 자진해서 합니다. 자진해서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모임 참석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이 사람이 연락을 하면 다 간다 그래, 사람들이. 왜냐면 얘는 최대한 배려를 해 주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미움을 안 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싫다 좋다를 그냥 극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완전히 갈려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나쁜 말들 싫어하는 말들 상대가 싫어할 만한 말들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총대를 매 가지고 "야 어디 가게. 우리 누구네 엄마 돌아가셨대. 누구네 아빠 돌아가셨대." 막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 애들이 다 간다 그래. "어 알았어. 니 가자. 그러면 그때 가자. 몇 시에 가자. 만나서 가자." 막 이렇게 전부 다 이거 하게 돼. 그 맨날 이 사람이 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같은 데도 잘 가요. 근데 자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타인을 배려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안 씻거나
막 옷이 후줄근하거나 이렇지가 않거든요. 머리도 깔끔하고 옷도 깔끔하고 굉장히 이제 잘 사는 것처럼 굉장히 본인을 잘 꾸민단 말이에요. 깔끔해요. 그래 가지고 딱 가면은 대접을 받아요 일단. 일단 대접을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사람의 상황을 알고 막 이러다 보면 주변에서 조금 무시하는 말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까운 교회에 안 다닙니다. 나중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근처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나 뭐 이런 데를 안 다니고요. 타 지역, 옆에 시, 옆에 읍 막 이런 식으로 옆 동네 교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교회든 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든 절이든 몇 년을 주기로 해 갖고 바꿔요. 어. 바꾸게 됩니다. 왜냐 거기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바꿔요. 이 병이라는 것은 진짜 질병이기도 하고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질병에 걸리면 이게 전염병이 굉장히 돌아요. 원래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한 곳을 휩쓸고 나면 다른 곳으로 계속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게 계속 돌고 해갖고 대한민국 전국을 휩쓸고 전 세계로 퍼지고 전 세계에 있던 병도 우리나라로까지 다 퍼지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병지가 병과 이동을 의미하고 질병을 의미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지를 가지면 직주 이동이 빈번해집니다. 그래갖고 집이나 내가 사는 곳이나 직장이나 뭐 교회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몇 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바뀌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한 곳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을 다 알았어. 이제 얘는 다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모두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지내다 보면 되게 지루하고 얘네들 습성을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도 조금 한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말할 때 자기를 조금 약간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모임이 싫은 거야. 이 사람들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전혀 모르는 다른 집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모임도 되게 많고요. 총무 역할 되게 잘하고요. 친절합니다. 부탁 거절을 참 못합니다.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로 이제 모질라가지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고 조금 약간 부족한 사람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조금 해줍니다. 그런데 부탁 거절을 못하는데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어요. 자기도 이용당한다거나 아니면 대장으로 나서지는 않는데 대장이 뭔가 명령을 시켰다거나 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좀 챙겨줘야 이렇게 조금 하지. 그냥 자기가 그냥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탁을 거절을 못하니까 받긴 받아왔어. 근데 그냥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해버립니다. 안 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따가 갖다 줄게. 내가 누가 너 갖다 주라고 줬는데 내가 차에다 싣고 다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대로 이렇게 자기가 안 갖다 준 건 아니야. 안 갖다 줄 생각은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이가 이제 저기단 말이야. 둘 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말을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런 식 스타일이고요. 다정다감해요. 근데 말을 좀 예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해요. 근데 약간 양쪽 두 명이 전부 다 나를 약간 무시한 처사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측은지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착합니다. 나쁜 짓을 못해요. 만약에 나쁜 짓을 했어. 이제 만약에 했어. 그러면 이 번뇌 때문에 머릿속으로 내가 나쁜 건 아닌가 뭐 어쩐가 저쩐가 막 그냥 소설을 다 씁니다. 그래갖고 하루에 12번도 이 천리장성을 만리장성을 쌓았다 부셨다 쌓았다 부셨다 양 오만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신경쇠약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쁜 짓 하고 본인이 벌 받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행동 수정을 해 버립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싸우고요. 본인이 그냥 스스로 삭혀 버려요. 뒷담화는 할지언정, 걔 없는 데서 뒷담화는 좀 할지언정, 뒷담화도 고급지게 합니다. 그냥 "걔는 못됐어." 이게 아니고 그냥 걔 잘 지내." 막 이러면서 아유 그렇지 뭐." 막 이러면서 얘를 높여 주면서 뒷담화를 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그게. 자 잘 삐지고요.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인자 이렇게 부탁 거절을 못 하니까 인제 옆 사람이 2 명이서 인제 이 사람이 "이것 좀 갖다 줘." 이렇게 했을 때 자기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야 너가 나는 걔가 인제 불편하니까 너가 좀 갖다 줄 수 있어?" 이러면서 대접을 해 주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바로 일을 해 주죠. 그치만 내가 1 인자로서 "야 이것 좀 내가 쟤한테 좀 주고 싶은데 너가 좀 갖다 주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아유 막 이러면서 막 거들먹거린다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해요. 잘 삐져요.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 사람의 여린 마음을 받아 주어야만 이 친구가 어 뭔가를 하죠. 오지랖이 넓고요. 눈물도 많고 허언을 하게 되죠. 그래 가지고 호기심도 많습니다. 소심하고 불안, 초조가 이 사람의 거의 주된 심리 상태입니다. 회환, 지나친 걱정, 건강 염려증이 있죠. 예. 이 사람이 만약에 변비가 걸렸다. 만약에 그럼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냥 굉장히 며칠 동안 안 먹으려고 마음 잡고 막 되게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죽을까 봐. 그냥 불안해 죽겠어. 병 들었으니까 인제 죽어야 하잖아요. 다음 지금 세병사묘 사묘잖아요. 다음 병지 다음이 사잖아요. 사 죽는 거 단계잖아요. 그래 가지고 행여나 죽을까 봐 아직은 살아 있잖아요. 행여나 죽을까 봐 변비만 걸려도 병원 가야 돼요. 뭐가 쪼끔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막 이러잖아요. "너 안색 이상해." 막 "너 쪼끔 저기 해." 막 이러잖아요. 엄청납니다. 정신과 이 치료 병원에 쪼끔 이상하다면 병원에 바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잠을 못 자. 불면증이 와 버립니다. 신경쇠약이 걸려 버려요. 그래 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 직장을 다니면 이 옆 사람들 그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신경쇠약이 걸리고 직장을 안 다니면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는 것 때문에 돈이 안 나오니까 인제 돈 걱정 때문에 신경쇠약이 걸리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둘 다 똑같이 응 둘 다 똑같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신경이 늘 쓰여 있어요. 그래 갖고 불안해요. 그래 갖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입니다. 그래 갖고 거의 대부분 병지의 거의 대부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60% 이상이죠. 60% 8대2 법칙이 있습니다. 20대 60대 20해 가지고 음 절대 법칙,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60%가 가운데 놓인 60% 병지의 60%는 전부 다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됩니다. 간헐적으로 정신과에 정말 힘들 때 정신과 가 가지고 약 지어서 먹고요. 종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영마육회 화계 사묘절 거기에서는 반드시 종교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병지도 사묘절에 바로 앞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 갖고 인제 종교 쪽하고 관련이 깊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그 교회든 절이든 무엇이든 자기한테 이제 정해진 그 종교가 있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종교가 있잖아요. 거기를 늘상 바꿔가면서 교회를 바꾼다든지 절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꿔가면서라도 꼭 가게 되는 것이죠. 비관적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되게 비관적이에요. 속 내용물을 보면 되게 비관적인 거든요.
나는 못할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사색적이고 생각 많고요. 고독하고 무기력하고요. 과거 해상, 집착, 후회, 좌불안석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변덕을 부리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점점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면도 있다.' 해 가지고 우울증, 변덕을 부리고 우울증이 있습니다. 병약하고 늘 체기가 있습니다. 몸에 체기가 있어요. 많이 먹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병지에 있는 사람들이 뚱뚱하지 않습니다. 별로. 별로 뚱뚱하지 않고요. 음. 그리고 자 소식. 이제 쪼끔밖에 안 먹어요. 많이 안 먹습니다.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이라는 것은 마조히즘이라는 거잖아요. 마조이즘. 그러니까 비관적인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식욕이 떨어집니다. 근데 만일 식신상관은 왜 뚱뚱하냐? 왜 뚱뚱하냐면 식신 상관은 안 뚱뚱합니다. 식신이 왜 뚱뚱하냐면 막 이렇게 막 의욕도 넘치고 막 오지랖도 부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낙천적이에요. 낙천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봐봐. 만약에 돈이 많이 벌어졌어. 만약에 주식에서 돈이 많이 들었다. 막 주식이 막 올라가는 구간이야. 내 주식이. 그래 갖고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엔돌핀이 핑핑 돌면서 식욕이 막 땡겨져요. 그래 갖고 그때는 많이 먹습니다. 근데 가슴에 근심이 딱 있어 봐요. 어? 가슴에 근심이 딱 있으면 돌덩어리가 하나가 딱 얹어져 있으면 먹기가 싫어집니다 일단. 비관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울하고 비관적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식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먹으면 불편해요. 많이 먹으면 되게 불편하고 이 소화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자극들 여러 가지 자극이 있잖아요. 모든 자극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자극이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자극이죠. 이 자극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 갖고 그것을 내가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나한테 정말로 그냥 어 내 나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10%도 안 되죠. 나머지 90% 들은 전부 다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섞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상처를 자기가 다 삭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민감해. 지나친 염려. 되게 조심합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하고요. 배우자를 달달 볶습니다. 만약에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갔어. 근데 우리 애기가 막 뛰어댕기거나 떠들거나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한테 "빨리 데리고 와. 막 조용히 시켜." 막 이래. 근데 사실 애기를 애기 놀이방이 있는 곳으로 갔잖아. 거기 그쪽은 봐봐. 의자 앉는 쪽하고 만약에 방처럼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 공간은 애기가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이 옆에 있다고 쳐 봐요. 그러면은 그 애기들이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애기들 있는 부모들만 이쪽으로 오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애기가 쪼끔 뛰어도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처음부터 사실. 그러니까 뛰어도 사실 거기는 애기들이 있는 경우에만 가는 그쪽이니까 엄마들 아빠들이 대부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자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 봐 쪼끔 이렇게 불편해한다. 옆 사람들이 쪼끔 불편해한다 막 이러면은 막 "아 데리고 와 빨리. 안 돼,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달달달달달달달달 배우자를 볶습니다. 그럼 배우자는 그 아기를 데리러 가요. 데리고 와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안정되려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딱 앉혀서 먹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배우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렇고요. 그래서 배우자하고의 공방수가 그래서 인제 질린 거지 이제 말하자면. 형식적인 부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해 갖고 찾아다니죠. 근데 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자기가 막 비교를 잘하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이 사람을 만나야만 '쟤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있는데 쟤는 어떤가?' 요런 것들을 예 그거를 봐야만 자기가 마음이 놓여. 얘한테 마음을 얘가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야만 자기 고통이 살짝 잊어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음 사람을 만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 갖고 사람이 약이에요. 병지들은 사람이 약이야. 그러니까 병지들은 자기 재산을 막 그냥 아껴 갖고 막 얄밉게 아껴 가지고 막 자기 주머니에다 넣는 것은 병지들의 일이 아니고 병지들은 돈을 내놓습니다. 그냥 잘 써요. 빚이 많아도 그냥 씁니다. 자기가 내고 말아요. 귀가 얇고요. 타인을 막 추종하려는 그러한 심리가 좀 있고요. 이용을 잘 당하지. 그니까 만약에 진짜 못돼 처먹은 사람이 병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면 정말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음. 이동, 질병 이것이 바로 병지의 특징이고요. 직주이동. 그래서 반드시 몇 년을 주기로 해 가지고 반드시 이 직주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죠. 자, 병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